어제 밤에도 화장실에서 30분을 넘게 앉아 계셨나요? 아침마다 배가 빵빵하게 부어올라서 숨쉬기도 힘드신가요? 아이고 김 사장님. 얼굴이 왜 이렇게 거무칙칙해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요즘 화장실을 못 가서. 어머 벌써 며칠째예요. 이제 닷새째야. 약국에서 약도 사 먹고 물도 엄청 마시는데 소용이 없네. 여러분, 이 대화가 남의 일처럼 들리지 않으신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단순한 변비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대장암의 전조 증상이자 생명을 위협하는 소리 없는 암살자입니다. 한국인 10명 중 6명이 변비로 고통받고 있고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무려 80%가 만성 변비를 앓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변비 환자의 40%가 결국 대장 질환으로 발전한다는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4세 58년 경력의 대장 내시경 전문의 이수민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 인생을 바꾸고 수만 명의 환자들을 지긋지긋한 변비 지옥에서 해방시킨 기적의 비법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 또한 30대의 극심한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의사 생활을 포기할 뻔했습니다. 수술까지 고민했지만 우연히 연구하게 된 제주 해녀들의 식습관에서 놀라운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 후로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변비로 고생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변비를 해결하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의 장을 20대처럼 전개 되돌려줄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영상 마지막에는 제약회사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단돈 1,000원으로 만들 수 있는 특급장 청소 비법까지 공개할 예정이니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셔서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얼마 전 저를 찾아왔던 72세 박영순님의 이야기를 먼저 해드려야겠습니다. 박영순님은 15년간 변비로 고생하셨고 좋다는 건 다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며 눈물로 하소연하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화장실을 가는 게 다반사였고 그마저도 관장을 해야만 겨우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배는 항상 임산부처럼 불러 있었고 입에서는 심한 냄새가 났으며 피부는 거무칙칙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정신적인 고통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1시간씩 앉아 있다가 치질까지 생겼고 외출할 때마다 화장실 위치부터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가족들과 여행은 꿈도 못 꾸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피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박영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포기했어요. 나이가 들면 원래 이런 거라고 생각하고 살려고요 하지만 저는 박영수님께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변비는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제주 해녀들을 보세요. 80대, 90대가 되어도 매일 아침 시원하게 화장실을 다닙니다. 그런데 제가 박영순 님의 생활 습관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박영순님은 건강을 위해 매일 이것을 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아침마다 찬물 2잔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박영순님의 장을 계속해서 망가뜨리고 있었던 주범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부터 마시고 계신가요? 큰일입니다. 65세가 넘으면 우리 몸의 장 온도가 젊을 때보다 2도 정도 낮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찬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장이 완전히 얼어붙습니다. 마치 겨울철 수도관이 꽁꽁 얼어붙는 것처럼 장의 연동운동이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찬물은 장을 마비시키는 독약과 같습니다. 두 번째 최악의 습관은 식이섬유 과다 섭취였습니다. 박영수님은 변비에 좋다고 해서 현미밥, 고구마, 샐러드를 매 끼니마다 먹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었습니다.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식이섬유만 많이 먹으면 대변이 딱딱한 시멘트처럼 굳어버립니다. 마치 물 없이 시멘트 가루만 부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특히 노년기에는 장의 수분, 흡수 능력이 떨어지는데 여기에 식이섬유만 잔뜩 넣으면 대변이 돌덩이처럼 변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물도 마시고 채소도 먹는데 변비가 낫지 않는 진짜 이유입니다. 세 번째 최악의 습관은 변비약 남용이었습니다. 박영수님은 10년 넘게 매일 변비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변비약의 진실을 아십니까? 변비약은 장을 자극해서
억지로 움직이게 만드는 약입니다. 처음엔 효과가 있지만 계속 먹으면 장이 스스로 움직이는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마치 목발에 의존하다가 결국 다리 근육이 다 빠져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변비약을 오래 먹으면 장이 완전히 마비되어 약 없이는 평생 화장실을 못 가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변비약의 부작용입니다. 장기간 복용하면 대장 멜라노시스라는 병이 생깁니다. 대장 점막이 까맣게 변색되는 병인데 이렇게 되면 대장암 발생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네 번째 최악의 습관은 화장실에서 힘주기였습니다. 박영수님은 화장실에서 30분씩 앉아서 억지로 힘을 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과도하게 힘을 주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실제로 화장실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분들이 매년 수천 명에 달합니다. 또한 계속 힘을 주면 항문 주변 혈관이 늘어나서 치질이 생기고 심하면 직장 탈출증까지 올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5분 이상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나오지 않으면 그냥 나와야 합니다. 다섯 번째 최악의 습관은 운동 부족이었습니다. 박영수님은 배가 아프다는 이유로 거의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장은 움직여야 살아납니다. 특히 걷기 운동을 하면 장이 자연스럽게 마사지되면서 연동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변비의 70%는 해결됩니다. 하지만 박영수님은 단 3주 만에 15년간의 고통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박영수님께 복잡한 처방 대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3가지만을 알려드렸습니다. 첫째는 바로 제주 해녀들의 비밀 무기 톳입니다. 여러분, 제주 해녀들이 80, 90이 되어도 변비가 없는 이유를 아십니까? 바로 매일 톳을 먹기 때문입니다. 톳에는 알긴산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알긴산은 장에서 수분을 흡수해 젤리처럼 부드러운 막을 만듭니다. 이 막이 대변을 코팅해서 미끄럽게 빠져나가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미끄럼틀에 물을 뿌린 것처럼 대변이 스르르 내려갑니다. 더 놀라운 건 톳의 후코이단 성분입니다. 후코이단은 장내 유익균을 폭발적으로 증식시킵니다. 유익균이 늘어나면 장이 스스로 움직이는 힘이 강해집니다. 톳은 또한 마그네슘의 보고입니다. 마그네슘은 천연 변비약이라고 불립니다. 장의 근육을 이완시켜 자연스러운 배변을 돕습니다. 병원에서 대장 내시경 전에 먹는 약에도 마그네슘이 들어있습니다. 톳 먹는 법은 간단합니다. 마른 톳 한 줌을 물에 불려서 나물로 무치거나 국에 넣어 드시면 됩니다. 하루 30g이면 충분합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톳은 요오드가 많아서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은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처음엔 소량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늘려야 합니다. 둘째는 올리브오일 공복 섭취법입니다. 이것은 지중해 지역 장수 노인들의 비밀입니다. 그리스 크레타 섬 노인들은 아침마다 올리브오일 한 숟가락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변비가 거의 없습니다. 올리브오일은 장의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딱딱하게 굳은 대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장벽을 미끄럽게 코팅해줍니다. 마치 녹슨 자물쇠에 기름을 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특히 올리브오일의 올레산 성분은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대장까지 그대로 내려갑니다. 대장에서 담즙 분비를 촉진시켜 자연스러운 배변을 유도합니다. 올리브오일은 또한 장내 염증을 줄여줍니다. 만성변비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장내 염증인데 올리브오일의 폴리페놀 성분이 염증을 가라앉혀줍니다. 올리브오일 섭취법은 이렇습니다. 아침 공복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한 큰 숟가락을 그대로 마십니다. 처음엔 느끼할 수 있으니 레몬즙을 몇 방울 넣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십니다. 절대 찬물이 아닌 미지근한 물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30분 안에 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주의할 점은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제된 올리브오일은 효과가 떨어집니다. 하루 한 숟가락을 넘기지 마세요.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발효 양배추즙입니다. 이것은 독일과 동유럽 지역의 전통 비법입니다. 그들은 수백 년 전부터 사워크라우트라는 발효 양배추를 먹어왔습니다. 그래서 육식을 많이 하는데도 변비가 적습니다. 양배추에는 글루타민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글루타민은 장 점막을 재생시키고 강화시킵니다. 손상된 장벽을 복구해서 장이 재기능을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유산균은 장내 환경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유해균은 줄이고 유익균은 늘려서 장이 스스로 건강해지도록 만듭니다. 특히 발효 양배추즙의 비타민 U는 천연 한계양 성분입니다. 장에 생긴 작은 상처들을 치유하고 염증을 가라앉혀줍니다. 이것이 바로 양배추가 위장약의 원료로 쓰이는 이유입니다. 발효 양배추즙 만드는 법은 이렇습니다. 양배추 반 통을 잘게 썰어서 소금을 살짝 뿌립니다. 이틀 동안 실온에서 발효시킨 후 즙을 짜냅니다. 이 즙을 하루 3번 식전에 소주잔 하나씩 마십니다. 더 간단한 방법도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양배추즙에 유산균 가루를 타서 하루 동안 실온에 두면 발효 양배추즙이 됩니다. 단, 위산 과다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은 주의해야 합니다. 처음엔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보면서 늘려가세요. 이 3가지 방법 외에도 제가 박영수님께 알려드린 생활수칙이 있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십니다. 체온과 비슷한 37도 정도의 물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장이 부드럽게 깨어납니다. 둘째, 식사 후 10분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배를 마사지합니다. 오른쪽 아래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갔다가 왼쪽으로 내려오는 방향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장의 구조를 따라가는 방향입니다. 셋째, 매일 같은 시간에 화장실에 갑니다. 변이가 없어도 아침 식사 후 30분에 화장실에 앉는 습관을 만드세요. 우리 몸은 규칙적인 리듬을 좋아합니다. 넷째, 쪼그려 앉는 자세를 연습합니다. 화장실에서 발 받침대를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쪼그려 앉는 자세가 됩니다. 이 자세가 가장 자연스러운 배변 자세입니다. 다섯째, 복식 호흡을 합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배를 부풀리고 내쉬면서 배를 집어넣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장 마사지 효과가 있습니다. 덕분에 박영수님은 이제 매일 아침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3주 만에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화장실을 가게 되었고 배도 날씬해졌으며 피부도 맑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족여행도 다녀오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즐기며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는 여유까지 생겼습니다. 박영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기적 같아요. 15년 동안 지옥 같았는데 이제야 진짜 살 것 같아요. 이 방법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인트로에서 약속드렸던 단돈 1,000원으로 만들 수 있는 특급장 청소 비법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바로 무화과 잎차입니다. 무화과 잎은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변비 치료제로 사용되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도 매일 무화과 잎차를 마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무화과 잎에는 피신이라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효소는 단백질을 분해해서 장내 노폐물을 청소해줍니다. 마치 하수구 청소제처럼 장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무화과 잎의 쿠마린 성분은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장으로 가는 혈류가 좋아지면 장의 기능이 활발해집니다. 무화과 잎차 만드는 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무화과 잎 5장을 깨끗이 씻어서 그늘에 말립니다. 마른 잎을 뜨거운 물에 5분간 우려내면 됩니다. 하루 2잔씩 마시면 일주일 안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무화과 잎은 시골 장터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한 봉지에 1,000원 정도면 한 달은 충분히 마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제가 58년 동안 연구하고 임상에서 확인한 추가 비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마씨 물입니다. 아마씨를 물에 불리면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나옵니다. 이 점액질이 장을 코팅해서 대변이 쉽게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아마씨 한 숟가락을 물 한 컵에 밤새 불려서 아침에 그 물을 마시면 됩니다. 둘째,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유산균만 먹어서는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를 함께 먹어야 합니다. 바나나, 양파, 마늘, 아스파라거스가 좋은 프리바이오틱스 식품입니다. 셋째, 마그네슘 족욕입니다. 앱솜염이라고 불리는 황산 마그네슘을 따뜻한 물에 녹여 족욕을 하면 피부를 통해 마그네슘이 흡수됩니다. 이렇게 하면 장의 근육이 이완되어 배변이 쉬워집니다. 넷째, 페퍼민트 오일입니다.
페퍼민트 오일은 장의 경련을 완화시킵니다. 특히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인한 변비에 효과적입니다. 캡슐 형태로 된 제품을 식후에 복용하면 됩니다. 다섯째, 치아시드입니다. 치아시드는 물을 흡수하면 12배까지 팽창합니다. 이것이 장에서 부드러운 젤을 형성해 배변을 돕습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장내 염증을 줄여줍니다. 여섯째, 캐피어입니다. 캐피어는 요구르트보다 훨씬 많은 종류의 유산균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까지 살아서 도달하는 균주가 많아 변비 개선에 탁월합니다. 일곱째, 사과식초입니다. 사과식초는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또한 팩틴 성분이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킵니다. 물 한 컵에 사과식초 한 숟가락을 타서 식전에 마시면 됩니다. 여덟째, 알로에 베라입니다. 알로에의 안트라키논 성분은 천연 완화제 역할을 합니다. 단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할 수 있으니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아홉째, 생강차입니다. 생강은 소화액 분비를 촉진하고 장의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만듭니다. 특히 추운 겨울철 변비에 효과적입니다. 열째, 참기름입니다. 참기름은 장을 윤활하게 만들어주는 동시에 비타민 E가 풍부해 장 점막을 보호합니다. 아침 공복에 참기름 한 숟가락을 먹으면 좋습니다. 이제 변비를 악화시키는 음식들도 알아야 합니다. 첫째, 흰 밀가루 음식입니다. 빵, 과자, 라면 등은 장에서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 변비를 악화시킵니다. 둘째,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등은 방부제와 첨가물이 많아 장내 환경을 악화시킵니다. 셋째, 튀긴 음식입니다. 기름진 음식은 소화가 느리고 장의 움직임을 둔하게 만듭니다. 넷째, 카페인 과다 섭취입니다.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면 탈수가 일어나 변비가 악화됩니다. 다섯째, 알코올입니다. 술은 장내 수분을 빼앗아 대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여섯째, 설탕이 많은 음식입니다. 설탕은 장내 유해균을 증식시켜 장내 환경을 악화시킵니다. 일곱째, 유제품 과다 섭취입니다. 특히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우유나 치즈를 많이 먹으면 변비가 심해집니다. 변비와 관련된 잘못된 상식들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첫째, 변비약을 먹으면 중독된다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자극성 하제는 의존성이 생기지만 삼투성 하제나 팽창성 하제는 비교적 안전합니다. 둘째, 매일 변을 봐야 정상이라는 것도 잘못된 상식입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편안하게 배변한다면 정상입니다. 셋째, 변비는 대장암을 일으킨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만성변비와 대장암이 공통된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넷째, 관장을 자주 하면 장이 늘어난다는 것도 근거가 부족합니다. 다만 너무 자주 하면 장내 유익균까지 씻어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섯째, 임산부는 변비약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도 부분적으로만 맞습니다. 의사와 상담 후 안전한 약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제 연령대별 맞춤 변비 해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0대는 호르몬 변화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여성은 폐경으로 인해 변비가 심해집니다. 이때는 콩 제품을 많이 먹고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유연성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60대는 장의 기능이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소화효소 보충제를 복용하고 식사량을 줄이되 횟수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70대는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고 복부 마사지를 습관화해야 합니다. 80대 이상은 수분 섭취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고 수분이 많은 과일을 자주 먹어야 합니다. 계절별 변비 관리법도 다릅니다. 봄에는 춘곤증으로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봄나물을 많이 먹고 아침 햇살을 쬐면서 산책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에는 땀으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수박, 참외 같은 수분이 많은 과일을 먹고 냉방병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을에는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배, 무, 도라지 같은 폐를 윤택하게 하는 음식을 먹으면 장도 촉촉해집니다. 겨울에는 추위로 인해 장이 수축됩니다. 따뜻한 차를 자주 마시고 실내에서라도 스트레칭을 해야 합니다. 스트레스와 변비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장의 움직임이 멈춥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기간이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변비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는 명상, 요가, 심호흡 등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복식호흡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장의 움직임을 촉진합니다. 웃음도 좋은 변비 치료제입니다. 크게 웃으면 복부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장 마사지 효과가 있습니다. 수면도 중요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장의 리듬이 깨집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만드세요. 운동과 변비의 관계도 알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입니다. 하루 10,000보를 목표로 하되 처음엔 3,000보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늘려가세요. 수영도 전신 운동으로 좋습니다. 특히 평영은 복부 근육을 많이 사용해 장 운동에 도움이 됩니다. 자전거 타기도 효과적입니다. 페달을 밟는 동작이 장을 자극합니다. 요가 중에서는 고양이 자세, 아기 자세, 비틀기 자세가 변비에 특히 좋습니다. 복부 강화 운동도 중요합니다. 플랭크, 레그레이즈 같은 운동이 장의 힘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변비가 있을 때 병원에 가야 하는 신호도 알아두세요. 첫째, 일주일 이상 변을 보지 못했을 때입니다. 둘째, 변에 피가 섞여 나올 때입니다. 셋째, 체중이 갑자기 줄어들 때입니다. 넷째, 심한 복통이 지속될 때입니다. 다섯째, 구토가 동반될 때입니다. 여섯째, 발열이 있을 때입니다. 일곱째, 변의 굵기가 연필처럼 가늘어졌을 때입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변비 예방을 위한 일상 습관도 중요합니다. 첫째, 아침을 거르지 마세요. 아침 식사가 위대장 반사를 일으켜 배변을 유도합니다. 둘째,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세요. 음식물이 잘게 부서질수록 소화가 쉬워집니다. 셋째, 식사 중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소화액이 희석되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넷째, 식후 바로 눕지 마세요. 최소 2시간은 앉아 있거나 가볍게 움직이세요. 다섯째, 잠자기 3시간 전에는 음식을 먹지 마세요. 밤에 먹은 음식은 장에서 부패하기 쉽습니다. 여섯째, 변이를 참지 마세요. 변이를 느끼면 즉시 화장실에 가야 합니다. 일곱째,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오래 앉아 있으면 항문에 무리가 갑니다. 변비에 좋은 차들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우엉차입니다. 우엉의 이눌린 성분이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킵니다. 둘째, 결명자차입니다. 결명자는 대장의 열을 내려주고 변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셋째, 둥글레차입니다. 둥글레는 장을 윤택하게 하고 진액을 보충해줍니다. 넷째, 보리차입니다. 보리의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돕습니다. 다섯째, 메밀차입니다. 메밀의 루틴 성분이 혈액순환을 개선해 장 기능을 높입니다. 변비에 좋은 마사지법도 있습니다. 첫째, 배꼽 주위를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마사지합니다. 둘째, 배꼽 아래 세 손가락 지점인 관원혈을 지압합니다. 셋째, 손바닥으로 배를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립니다. 넷째, 옆구리를 양손으로 잡고 좌우로 비틉니다. 다섯째, 등 아래쪽 신수혈을 마사지합니다. 이 모든 방법들을 종합하면 변비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나이 탓, 체질 탓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찬물 벌컥 마시기, 식이섬유만 과다 섭취, 변비약 남용, 화장실에서 힘주기, 운동 부족은 절대 피하시고 대신 톳 올리브오일, 발효 양배추즙을 꼭 기억하세요. 특히 제가 마지막에 알려드린 무화과 잎차는 정말 강력한 효과가 있으니 꼭 한번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냥 나가지 마시고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변비로 고생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그분들의 건강과 삶을 구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하시면 다음에도 돈 버는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아침을 응원하는 이수민 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